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들이 2주 만인 16일 전격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대표들의 통화 내용은 무엇이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해본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증시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미중 무역협상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화 접촉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예,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합의한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 그리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셋이 3자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농산물 수입, 중국 측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을 해주고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얼마나 철폐해 줄 것이냐. 원래 관세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그거를 철회하고 예전 단계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논의 자체는 사실 최근에 혼란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14일 날 이게 1단계 합의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 네. 난 사인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날쯤 가면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거의 다 왔다. 그 다음 날 되면은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제 장기적 1단계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끌어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500억 달러 가량의 이제 미국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해 주는 것이고요.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9월 달에 내려진 관세까지 10월 달에 부과될 잠재적인 관세는 유보가 됐지만 이제 9월달 관세가 철회가 안 되는데 9월달 관세까지 철회하는 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서로 간의 양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협상을 어디서 하느냐도 사실 우리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주요 힌트가 되잖아요. 11월 칠레에서 열리길래 에이펙 회의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되며 연기가 됐거든요. 공식적 합의문 서명은 언제쯤 어디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게 예상을 해보죠. 얘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결국은 이 논쟁 자체도 굉장히 협상 양측의 줄다리기처럼 맞아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네. 어느 쪽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은 미국에서 하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네. 이제 중국에서 그걸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1월 초에 나온 의견은 원래는 이번 달 11월 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1단계 무역 합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나가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원하지만 미국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제 중국제 입장에서 미국에 가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정책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뭘 하자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일 수도 있는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 미국은 쉽지 않고 다음 달 유럽이 가장 유력한 설로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꼭 만나야 하느냐. 이 협약의 중요성을 유지하되 장관급에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 가는 이슈가 되니까 장관급에서 합의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서로 이거 역시 협상 전체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번 달에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측이 너무 물러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럽 안이 유력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디서 서명을 하느냐 장소 자체도 줄다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 단추 하나 깨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뭐가 사실이냐인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왜 이렇게 입장차가 나뉘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 중국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관세가 어떻게 보면은 철회됐다. 혹은 관세가 이전에 부과됐던 관세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유보될 것이다. 이런 관세 측에 관한 전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 자기는 논한 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는 전략은 이번 1단계가 안 되면 더 중과세를 더해서 보다 관세를 더 붙이는 거죠. 보다 관세를 더 붙여가지고 앞으로도 더 압박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 혹은 관세 유보 이런 것들이 되는 되는데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압박을 해서 이미 됐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카드를 아껴뒀다가 어떻게 보면은 1차 무역 협의가 안 될 수도 결국은 지금 저번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장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됐을 때 어떤 강력한 카드 흔히 말하는 카드로 남겨두고 계속 협상을 왔다 갔다 하겠다. 그 큰 테마, 결국 1단계 무역 합의의 큰 테마는 변하지 않았는데 관세 협상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해 가느냐 이 큰 테마는 변하지 않았는데 중국 층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 쪽에 어떻게 관세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안 해 상관없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는 18일, 바로 오늘이면요 화웨이 규제를 유예한 지 이제 90일이 됐습니다. 사실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화웨이가 문제거리가 되는지, 미국이 왜 불신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규제를 유예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대로 이 강한 스탠스로 몰고 갈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복합적인데 네.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화웨이 통신 장비가 왜 문제가 되느냐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화웨이 통신 장비가 2012년쯤에 이제 중국 스파이가 사용했다. 스파이가 사용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있었고요. 이 발간을 계기로 화웨이란 것이 결국은 통신 장비 분야의 어떤 오지 기업, 굉장히 혁신 기업, 중국 측 입장의 혁신 기업인데 이 통신 장비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고, 근데 이 수출한 통신 장비가 각국의 정보를 혹은 흔히 말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거래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화웨이 어떻게 보면 법안적으로 사실 중국 정부의 스탠스도 좀 문제가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법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자면 국가정보법을 발의해서 해외에서 얻은 정보도 일부 쓸 수 있다. 그럼 화웨이가 흔히 말해서 백도어 장비라고 하죠. 자기 장비의 일부 해킹 장비를 심어서 정보를 들여온다면 국내법상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논리를 요약하자면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은 흔히 말해 중국이 스파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나왔죠. 5월 달에 화웨이 장비, 화웨이 전체에 대한 거래를 금하겠다. 미국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 혹은 화웨이 전체 장비에 대한 거래를 금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꾸기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 회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는 부분도 있고, 뭐 중소업체들도 화웨이 장비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고, 그래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유예 기간 한 번을 두고 90일이 지났고, 그 다음 한 번을 두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유예 기간을 늘릴까 말까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 뉴스 보도, 뉴욕타임즈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한번 유예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웨이 전체 장비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통신 장비가 문제가 되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 통신 장비 말고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 소비자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영향, 그 무역 갈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논의도 있었고 실제 인준까지 갔었는데 최근 1차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안 됐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도 이런 화웨이 카드를 전략적으로
화해의 일종의 자기 카드를 이용해서 이 정도를 바꿔가면서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나갈 것이 아니냐. 아직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갈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미중 관계 1단계 합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득과 실이 있을지,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면은 그때 또 양국의 득과 실을 좀 정리해보죠. 네. 사실 이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적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판적 평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네.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그러니까 뭐 아주 직접적인 내용, 무역 갈등과 이제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서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무역 관세를 미국이 매겨놓은 무역 관세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미국 측 입장을 보면은 미국은 9월에 매긴 그 어떤 관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고 그것을 낮추겠다 혹은 없애겠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분만 유보를 한 상태고요. 중국은 농산물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산물 얼마 사겠다 또 전혀 확약을 안 한 상황이죠. 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논의가 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얼마나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이게 뭐가 잘 된 거냐라는 측면에서 비판한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 사실 미국에서 중국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하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문제인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장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측 입장에서도 무역 문제 그리고 화해 문제까지 사실 다뤄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중국이 가진 IT 기술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전략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러니까 큰 목적이 있을 텐데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중국은 화해 등 반대로 뭐 지적재산권 인정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논의가 안 되고 관세랑 흔히 말해 스몰딜이죠. 네. 관세랑 이제 농산물을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에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 이게 뭐 제가 이 정치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는 아니어서 네. 뭐 논의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선거 초기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강하게 나서는 것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재선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그때는 훨씬 좋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대선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게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과연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